영상 기록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의 초상권을 포함한 모든 교육권은 존중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예, 저희가 이 수업을 요 줌을 통해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집을 해서 이 집현전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 다 얼굴 가리고 예, 목소리만 나올 수 있게 다 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그것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선생님 수업은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대체로 다 이제 수업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있는 의미에 맞춰서 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원래는 일과 이후에 한번 해볼까, 4시 반 이후에 할까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또 선생님들의 생활에 또 접근성에도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예, 중간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마 지금 수업이 있어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 또 자기 학교 선생님들 있으니까 또 응원 주십사 오시기도 하고, 동료 선생님들도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시가 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은 세종교육 비밀번호를 나눔 누르지도 않았는데 한마당의 저절로 접속이 됐네. 4번째 마당으로 예, 진행을 하고요. 어제 예, 첫 번째 날 6분의 선생님들과 예, 수업 나눔이 예,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2번째입니다. 오늘은 종촌중학교 이현진 선생님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술 수업이라는 내용으로 예,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교육감님 예, 들어가 계시는데요. 짧게 인사 말씀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지 선생님, 마스크 벗고 수업해 주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듣겠습니다. 네. 네. 예, 수업을 다 끝나고 우리 또 질의와 응답할 때 예, 같이 좋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 문외한이니까 선생님이 살짝 거짓말을 하셔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예, 그만큼 문외한이지만 선생님 수업도 들으면서 또 이 수업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 우리 종촌중 이현진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거 잠시 화면 공유 꺼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타버스를 이용한 기술 수업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종촌중학교 기술교사 이현지라고 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이고 교육청 업무로도 바쁘실 거고 또 선생님들은 생활지도로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PPT 화면 공유하고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PPT 지금 제가 전체 화면으로 했는데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10분 정도 발표인데 그 시간을 조금 오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교육 철학으로 이런 수업을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 점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목차는요,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내용이 진행됐는지, 아이들의 그런 결과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저희가 공유 한마당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그 결과물들을 패들렛이라는 사이트에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께 주소를 공유하면서 다 같이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 느낀 점,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많은 걸 느껴서, 너무 좋은 수업 공유 한마당이다. 내년에도 해야겠다 해서 내년엔 살짝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계획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구상하게 된 계기는요. 기술교과는 3년 동안 아이들이 중학교 3년 동안 이런 5가지의 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중에서 저는 건설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할 차례였는데 사실 기술이라는 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설이랑 정보통신 한번 융합을 해서 그 단원 간 융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다 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학기 수업이면은 1학기 후반부터 여름방학 때까지 수업을 미리 준비를 하는 타입인데, 요 구상 계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과연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되고,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까가 제일 저희 수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교육과는 아이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가장 큰 사회의 변화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다 느끼시겠지만 2020년에 코로나 등장의 전후가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건설하고 관련해서 공간의 의미가 좀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저희가 주 5를 다 출근을 하고 모든 회사원들이 다 기사님들이 회사로 됐죠. 출근했지만 네, 회사로 출근을 했지만 이제는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이것 또한 공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미래의 세상의 공간은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들이 미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메타버스를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육감님은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요, 제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좀 키워드는 4가지인데요. 목차 부분은 우선 저는 일주일에 2차시가 들어서 총 8차시 한 달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아이들 하면서 욕심이 생겨서 선생님 저 여기서 더 추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나올까 봐 점심시간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급식을 못 먹고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점심시간에도 만들고 서로 1대1로 대화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궁금한 점을 좀 알려주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2~3명이서 모든별 과제를 했고, 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든 의도를 상대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근데 아이들이 많이 그걸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와서 하지 말고 영상을 찍자. 발표 영상을 제출하자.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교육감님 저와 같이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이들과 개념을 먼저 수업을 했어요. 다들 메타버스란 4글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뭔지는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터넷상에 뭐 줌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사이트도 다 인터넷 사이트고 그런 인터넷상으로 들어오는 가상현실인데 현실과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창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금융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보험사 같은데 저희가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청구를 하고 이랬었는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이것도 현실의 가치죠. 그리고 저희가 연예인의 공연을 보러 가려면 직접 콘서트장을 갔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인터넷상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현실의 가치를 가상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실의 가치를 가상세계에서 하는 거야, 얘들아.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렇구나. 어느 정도 한 30%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의 사례들을 알려주고 제가 만든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경험하면서 아이들한테 개념을 알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차시별로 어떤 순서대로 제작을 하면 되는지 이걸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설치하고 물건을 두고 효과를 줘서 너네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각각 45분씩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요즘은 연수가 다 죄다 메타버스네.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먼저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인드맵을 먼저 작성을 하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2~3명이 같은 조니까 그 2~3명에서 어떤 소재를 담고 싶은지 이렇게 활동지를 먼저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아이가 작성을 한 건데요. 이 아이는 아이돌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자료 수집하고 하는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제작으로 들어가는 거랑 설계도를 제작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이렇게 설계도를 미리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6차시 정도는 아이들하고 메타버스 제비라는 걸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보고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고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느낀 점을 정리하게 했는데 보면 문항이 되게 많죠. 제가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담임을 다 했는데 1학년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3 담임을 좀 긴 시간 동안 했더니 잠시만요. 음소거 처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중3 담임을 올해 좀 몇 번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아이들이 고입 자소서를 잘 작성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한 활동을 바탕으로 고입 자소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입 자소서랑 관련된 그런 문항 형식으로 한번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어떤 역량을 좀 이번에 발전을 시켰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어떤 점에서 어떤 것이 인상에 남았는지 이런 걸 좀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제가 왜 이 수업을 준비를 했는지 이런 좀 짧은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최근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항들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봤는데 어떤 아이가 요 마지막 문구를 보고서 선생님이 하시려는 말이 그 수업이 뭔지 자기는 이해가 됐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아이들이 메타버스라는 네 글자가 뭔지만 알았는데 선생님 수업 통해서 직접 만들고 하니까 되게 보람차고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됐다라고 해서 좀 그래도 아이들 단 한 명이라도 그걸 느끼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서로 창을 공유하면서 제작 활동을 했고 왼쪽에 있는 이 아이는 제가 좀 인상이 깊어서 일부러 담았어요. 이 친구는 컴퓨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메타버스가 게임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만든 게임을 그 메타버스 안에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엔트리를 들어가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코딩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메타버스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해서 이 친구도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기술실을 왔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점심시간을 반납해서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이 지도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점심시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한 반에 25명씩 13학급인데 거의 매일 20명에서 25명 사이의 아이들이 점심시간마다 와서 이거를 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학생 제작 결과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 비틀리해서 패들렛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잠시만요. 화면을 좀 잠깐 바꿔볼게요. 네. 지금 요 패들릿상에 제가 학생들 작품을 좀 모아놨습니다. 제가 2명에서 3명씩 한 조를 했더니 거의 한 100여 개의 작품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 작품 좀 완성도가 높다. 혹은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거의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다 한 것들을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탈출이라는 그런 게임 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방탈출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 방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공포 방탈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편의점 진상을 퇴치하는 방탈출을 이렇게 또 만든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을 좋아해서 학교를 좀 담은 메타버스를 만든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가 2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는 뭐 아쿠아리움 아니면 미술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회를 만든 아이도 있고 이쪽은
이제 포켓몬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포켓몬을 소개하는 전시회, 그리고 영화 박물관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전시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구온난화 두 개는 아이들 중에 가끔 의미 있는 걸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너무 소중하고 좋은 메타버스인데 제가 그 안에서 좀 감명 깊게 봤었던 메타버스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메타버스 화면 나오나요? 네, 다들 잘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저게 뭐지라고 했는데 약간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들하고 닮았죠? 해서 이런 2D 캐릭터로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이유가 이 친구들은 스토리 라인이 있는 그런 방탈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이 약간 환경과 관련된 회사인데 그 안에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인 내가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비리에 대한 힌트를 캐고 해서 이 회사를 탈출하는 그런 스토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눈을 떠보니 나는 이곳에 깨어 있었다.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힌트가 있어요. 아, 친환경 회사랑 관련된 거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왠지 뭔가 찢겨져서 알 수가 없다. 일단 다른 방을 가봐야겠다 해서 다른 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힌트가 있는데요. 네. 뭔가 회사랑 관련된 투자 이런 내용이 있고 주기율표가 있고 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건가 해서 가는 건데 제가 답을 아니까 빠르게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문이 풀려지고 방탈출이란 게 힌트를 얻어서 문을 열어서 새로운 공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에 오게 됐는데 화면을 봤더니 일은 끝났나? 네, 사장님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돼. 이걸 다 아이들이 화면을 만들어서 캡처해서 다 넣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담아서 아이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좀 마음에 쓰였다고 했잖아요. 다시 새로 PPT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쓰였던 이유가 이 친구들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오는데 저한테 매일 선생님 여기서 스토리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선생님 이런 기능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죠? 선생님 이거 같이 풀어보실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요 하면서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짜놓은 평가 기준에서는 이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평가 기준선에 만점인 애들이나 똑같은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들인 노력이 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이 이 노력을 좀 공유가 되고 다른 아이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주하나, 지우야, 우리 행사를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방탈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되게 고마운 점이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행사를 열고 싶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행사라는 거는 관리자님들의 그런 협조랑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뭐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행사를 되게 적극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날 수능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학년별로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2학년 학생들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이 2학년 학생들 이렇게 단체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일부러 넣은 게 이 아이들이 우리 2학년 아이들의 그런 꾸러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걸 한다니까 뛰어오고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저랑 갈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2등을 했어요. 두 번째로 탈출해서 재준아
너 되게 똑똑하다 했더니 이 아이가 아니에요. 율복이가 다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요 하면서 공을 친구에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저는 정말 행사를 내부 기한만 올렸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만든 건데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너네가 직접 진행을 하는 게 더 교육적으로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진행을 보고 그걸 도와주는 헬퍼 요원들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이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느 정도로까지 활동을 해야 될까? 그 정도의 선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술교사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팀은 수업 나눔 한마당 저희 팀은 다 4명이 기술교사였고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기술교과에서도 이런 걸 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게도 했었던 게, 이런 걸 해요라는 거는 많이 기술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역량이 많은 기술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은 저희 그 기술 선생님들의 역량을 펼칠 만한 환경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저희는 기계가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업의 종류 가지수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은 선생님들이 기술과도 이런 거 활동 되게 많이 한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고 사실 기술과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으면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행사를 진행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점심시간 활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행복해했거든요. 선생님, 저 아이들이 친구들이 제 거 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저 혼자서만 한 수업이었어서 만약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 융합을 해서 뭐 융합축전 같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내년에는 좀 이런 선생님들을 모으고 그리고 교육청에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수업 나눔 한마당을 통해서 그 예산으로 많은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받았고요. 그 중등교육과에서 올해 기술실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3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목공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는 노트북을 대여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엔 노트북이 학생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이 수업을 하고 싶어서 남부학교 지원센터에서 25대를 대여해서 이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청과 그런 일을 좀 제가 수업하고 엮으면은 다른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은 제가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목공 수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내년에는 목공 수업을 한 뒤에 아이들과 행사를 메이커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커톤이란 걸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무박 2일 동안 아이들이 이런 뭐 소프트웨어나 메타버스, 목공 이런 활동들을 해서 작품을 한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런 활동은 이미 서울의 미래학교인 창덕여자중학교에서 올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에 우리도 목공실 구축하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 노트북 대여하고 하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메타버스 얘기를 하다가 왜 메이커톤까지 얘기가 같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초에 메타버스 수업을 하게 된 계기가 세상은 너무 빨리 흘러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적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새 교육과정의 방향도 그거랑 동일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적응을 위해서 메타버스 수업을 했고 메이커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업 공유 한마당을 하면서 되게 발견되지 않은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계속 개발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현지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정말, 사실 잘 네. 못 알아듣는 얘기도 많았는데, 궁금한 점도 사실은 저도 막 생기더라고요. 먼저,
68분이나 지금 여기 들어와 계세요. 관련돼서 이 수업 이현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수험남 지원단 기술교육과 팀에서 지금 같이 진행해서 실천한 사례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채팅방에도 예, 공주대 권혁수 교수님은 어떻게 이 사이트를 알고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응원의 메시지, 장문의 막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예, 이거 나중에 이것도 이현지 선생님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혹시 없으세요? 그러면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금방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 수업 나눔 지원단 선생님들 같이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수업 나눔 지원단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하시면서 이 수업 결과물까지 연결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수업 나눔 지원단 4명 중에 3분이 이번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희 맨 처음에 모였을 때 우리는 좀 기술에 대해서 각각 자료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린 서로 다른 변호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았어서 메타버스를 하고 다른 선생님은 그 아두이노 하시고 목공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끼리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하면서 저희 몇 번씩 만나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이에 생겼던 의문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의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채팅으로 아마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셨나 봐요. 종촌중 마중견 선생님이 수업하시면서 힘드셨던 건 없으셨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수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처음에 좀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메타버스를 어른도 이해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또 다른 게 아이들은 또 스마트폰 세대고 이런 정보통신이랑 익숙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개념을 이해를 잘했는데 반대로 아이들이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노트북을 잘 못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거의 초반 때에는 컴퓨터 사용법에 대해서 좀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점이었어요. 또 그거랑 또 수업회에서 쓰는 거하고는 조금 진짜 다를 수 있죠. 네, 네, 그럴 것 근데 같습니다. 네네. 아이들이 워낙 잘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로 돕고 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그 이현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을 통해서 또 우리 팀장회의도 있었고 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타 교과하고 요 내용들을 잘 접목하는 그 다음 융합 수업을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내년에 이렇게 더 성장하는 그런 수업을 공약하셨어요, 아까. 네. 네, 네, 내년 23년도 수업 공연마당 때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예,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30분 주어져 있었는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메타버스 이해하셨어요? 좋은 수업 예, 감사드리고 교육감님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기술 교과에 대한 얘기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근데 그 환경의 영향이라는 거는 관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무언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그럼 이런 식으로 환경 개선해볼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위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하거나 아이들이 정말 성취감을 느끼거나 하는 게 가장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전 기술교과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업
나눔 한마당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이 좀 기술 교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 번만 좀 기술 교과에 대해 생각을 해주세요. 네. 네, 응원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현지 그 선생님 수업 2차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내년에 발표할 때도 또 와서 듣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1차 시, 두 번째 날 1차 시 이현진 선생님의 수업 나눔을 마치고요. 1분간 쉬었다가 2차 시는 지평준 손천재 선생님께서 중학교 과학 실험 수업 사례 공유입니다. 1분간 잠깐 쉬고 손천재 선생님께서는 약간 시연 한번 해보셔요.